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의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할 때 컨텐츠를 만드는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 걸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연님은 어떻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전 예전부터 진짜 오래된 버릇인데 이 사업 만약에 시험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 합격 수기를 한 10개에서 20개 다 뽑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짧게 걸린 시간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거를 좀 따라서 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해외 레퍼런스를 제일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저의 그 기획 의도와는 반대의 답변이긴 한데 오히려 논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키는 거를 쓰다가 그게 이제 피드백이 많이 오면은 그거에 집중해라 이런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안 오면은 좀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튜브 블로그도 회사 그만두고 하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한 2, 3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있을 거야. 그냥 그거에 좀 집중해서 써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언하는 편인데 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에서 출발하는 접근은 어떤 것 같아요? 시연님은 왜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사실 너무 좋고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커리어가 잡지사 에디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출발하는 글을 엄청 많이 썼고 첫 번째 사업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근데 저같이 에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시장에 그런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안 하면 사실 오래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죠. 맞아요. 위에서 갈 수도 있고 아래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핵심은 저는 되게 그 사람들이 시작해야 될 때 되게 잘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시작 못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 했다가 지속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지 지속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이든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런 근데 이제 저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약간 존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약간 시장의 반응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절실하시니까 아마 금방 포기 안 하셨던 거겠죠? 그렇죠. 기승전 중용으로 좀 끝나긴 하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뭔데요? 이 시작이라는 토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오늘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실행하시는 분들 사실 범위가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특히 이제 콘텐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을까, 사람들이 봐줄까 이런 되게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있는데 각자 분들의 그 두려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의 첫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되게 미미했지만 그게 또 성장을 일으켰는지 그게 좀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시다. 네네네. 저 먼저 하실래요? 네네네. 맞아요. 이 진짜 미미했는데 예전에 저는 또 약간 다른 예시일 수도 있는데 공모전을 대학교 때 보통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공모전 말고 전 6번째 공모전 때 첫 번째 그냥 상을 탔었는데요. 이게 그때부터 제 기준이 6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미미한 걸 당연히 시작을 하고 한 6번, 7번 정도 시도를 하면 그때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레이 달리오의 원칙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제가 2023년도에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 뭐였냐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요약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 올리는 계기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이 책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저희 웨비나 합니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 한 130분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좀 잘해야겠다 싶어서 한 15시간 정도를 발표 준비를 해서 500페이지짜리를 1시간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거 유튜브 영상을 열 생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 좀 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채널 열고 업로드 할 테니까 거기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투자 중에 제일 좋았던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열심히 꽤 그냥 한 20시간 정도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콘텐츠 만드는데 20시간을 쓰면 꽤 괜찮은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 사실 질문해주신 우리 대표님이랑은 좀 안 맞는 제가 답변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제가 1인 사업 런칭하기지만 사업할 생각으로 컨텐츠를 안 만들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컨텐츠를 사업으로 하면 정말 저도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죽겠거든요. 제가 별의별 거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다 하고 하는데 2,000 조회수 찍는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미치겠는데 이건 제가 이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고 처음 시작은 저는 그냥 개인의 힐링 플러스 이직할 때 좀 도움 되겠지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그 조회수를 신경을 안 썼을 수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업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씨앗을 여러 개 뿌리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좀 사업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사업으로 인도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자격지심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제가 제 얘기로 이미 하긴 했는데 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제 유튜브 댓글 항상 고정적으로 달리는 게 일 잘하는 애들은 회사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너 같은 놈들 나가가지고 뭐 얼마나 네가 일을 잘한다고 일 잘러 이름 달고 막 컨텐츠 만드냐 그러면 좀 뜨끔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먹고 살려고 컨텐츠 만드는 거고 막 그렇게까지 일 잘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팩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좋다 이거야. 그거는 이제 고객으로서 충분히 말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견들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놨는데 AI 뉴스레터 구독자 몇 명이십니까? 지금 13명? AI를 얼마나 지금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진짜 모르죠. 근데 왜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 동기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이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콘텐츠 직접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죠? 파인만 씨의 학습법인가? 남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거? 약간 내 학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약간 인터넷 세상의 좀 오묘한 점은 그 만드는 걸 가지고 한 1년 이상 존버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갔어가지고 내가 좀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또 유튜브가 또 막 컨닝할 만한 것들을 엄청 추천해줘요. 저도 사실 노코드 관련된 거 미국의 유튜브 걸 많이 좀 거의 카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보가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모이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요즘 시대에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냅다 좀 질러 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 용기를 드리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질문에 대한 방금 이제 화두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좀 전에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신 어쨌든 1인 창업 하더라도 나중에 커지다 보면은 좀 스케일러비티가 올라가고 엑시트를 좀 꿈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VC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1인 기업에는 투자를 좀 꺼린다 약간 이런 썰 같은 걸 들은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건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경험이 있으신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잘 알려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를 안 받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싶고 그냥 기업 가치 같은 거는 모르겠고 저 심지어 법인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고 그냥 현금이 찍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 장사를 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투자를 오히려 안 받고 싶은데 그 컨텐츠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식 창업을 하면 정말 리스크가 적은 것 같고 왜냐면 컨텐츠라고 하는 상품은 만드는데 매몰 비용이 너무 작으니까 안 된다 싶으면 슬그머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낮은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궤도가 오르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여기 중에서 시연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프로덕타이즈한 어떤 그 문제 해결? 그 프로덕타이즈 서비스라고 적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스타트업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인지 그걸로 이제 제품 창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코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개발한다고 개발자 뽑고 투자자 만든다고 하면은 그 고통의 번뇌에 또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은 지금 강의하다가 반복적인 고객의 문제가 발견돼서 시연님이랑 저랑 우리 둘이 그냥 에이전시를 해보자. 그냥
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인바운드로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가 생겼으니까 그냥 이걸 툴을 만들지 말고 그냥 고객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되면 확신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사스 같은 툴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시작해서 에이전시로 갔다가 그 제품으로 창업을 하면은 굉장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당장에 내 현금도 창출하면서 되게 그 리스크가 적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자본주의 기업이 생겨가지고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기업을 키워나갔을 텐데 이 금융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주식회사 시스템 때문에 이 순서를 역으로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그 번뇌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론 그걸 내가 스피드를 땡기기 위해서 그 제품 창업부터 출발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훌륭한 창업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인드의 편안함을 항상 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으니까 컨텐츠 에이전시, 프로덕트 이 순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은 되게 안정적이면서 큰 사업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넣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 노코드 툴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노코드 강의를 하지만 막상 완주하셨던 비율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코드인데 어려워요가 공통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좀 고민되는 지점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니치 마켓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꼭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툴은 익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디지털 툴도 요즘은 정말 그 수준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저나 시연이 같이 이런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쓰는 툴이 아닐지라도 심지어는 노션과 한국 이메일 툴인 스티비나 메일리만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툴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시되 툴은 꼭 써야 된다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답변을 생각해 왔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툴을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는 익혀보시는 거 하고 나면 그 다음 허들이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보는 거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노코드 커뮤니티 우리 링크 남겨놓고 우리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잘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랑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커뮤니티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커뮤니티를 시작했는데 지금 유저가 한 많이 쓰시는 분은 한 100명? 거의 다 하면 2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유료 약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게 보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돈이 안 된다. 드는 품에 비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커뮤니티 자체를 유료 구독하게 하려고 하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커뮤니티를 나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우군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막 좋은 정보라고 막 공유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우리 커뮤니티 풀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그 주제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높여주는 활동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셈이어가지고 그 잠재 고객들이 점점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엄청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내 상품을 오퍼링 했을 때 전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를 가지고 수익화하려기보다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 인생에서 노코드가 별거 아니었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점점 노코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면은 그때 내 유료 상품을 팔았을 때 더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되게 그런 돈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런 정보를 잘 유통하다가 자주 팔지 말고 비싼 거를 쌓인 신뢰감 위로 팔았을 때 수익화가 쫙 되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